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교권 침해라고도 하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 처리 절차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신고 단계겠죠.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단계에 있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목격한 학생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이 주로 피해 학생에 의해서 신고되는 학교폭력 사안과 다른 점이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교육활동 중이라는 것은 주위에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보면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목격 학생도 많고 목격 학생에 의해서 신고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이나 보호자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단계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교원지휘법을 보면 분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다만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분리 조치에 반대를 하거나 또는 교사가 휴가, 병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분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와 교사를 분리할 때는 피해 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분리 방법을 살펴보면 보통은 교실 외에 상담실이나 빈 교실 등의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이 그곳에서 수업을 받도록 합니다. 수업이 힘들면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피해 교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즉시 분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최대 7일까지만 가해자와 교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에서 알게 되면 교장 선생님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에는 특별휴가나 조퇴, 병가 등이 있고 또 심리상담, 공무상 병가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특별휴가 5일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개정법에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교육지원청에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 사안의 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이걸 보고 해당 일시에 참석하면 됩니다. 보통은 학생과 보호자가 참석을 하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도 함께 동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위원들이 모여서 조치를 결정하게 되죠. 위원들은 크게 기본 판단 요소 5가지와 추가 판단 요소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 합계에 따라서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조치 없음,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해서 교육장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여기에는 조치 사항과 그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불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이 났으면 피해 교원이 불복할 수 있겠죠.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이 나서 조치가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다. 그러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된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